협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협회 회장님으로 교회협회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단백질과 생로병사라는 책을 지으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모십니다. 평생을 한의학으로 건강에 기여해주신 박철규 한의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에게 인사 소개를 받은 박철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건강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GS 파워그룹 우리 임 회장님한테 제가 인사드릴게,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박수를 좀 크게 치세요. 지금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 자, 임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는 평생 동안 원장님 나요 안 나요? 며칠 걸려요? 침 더 맞아야 돼요? 약 더 먹어야 돼요? 이런 소리만 듣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멀리 미국에서까지 여기 와서 대전에 계신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50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 전부터는 야, 이거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던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병물, 이름 모를 병들이 많고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약은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자연 그대로인데, 물론 한약 좋죠. 근데 지어주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또 어떻게든지 고쳐달라고 와서 말을 하면 돈 받고 그 사람한테 못 고쳐주는 입장, 여러분들 의사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인체에는 70조 개 내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데, 그 세포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대. 근데 그 아미노산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딱 20가지야.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이만해. 이거 한 3배만 하는 식품점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아미노산을 찾으려고 환자만 없고 시간만 나면 가서 도로 댕겨봐도 아미노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 이걸 어떻게 찾나? 그걸 찾아가지고 한약하고 같이 합세를 하면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10년 가까이 되기던 당뇨병 환자가 한 1년 안 오길래 영감님 돌아가셨는가 보다 했더니 오셨는데, 아주 홍한 소년은 아니래도 청년이 돼가지고 왔어. 그게 웬일인가 하고 영감님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원장님 요새는 살만 납니다. 그래. 왜요? 제가 당뇨병 30년 앓으면서 마누라 곁에 못 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한 2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한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의사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니 얼굴 좋아진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원장님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누라가 그냥 잘해주는지 요새는 아주 살맛이 나서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요런 하얀 봉다리, 지금은 검은수름한 건데 그때는 하얀 거야. 그것도 알맹이는 빼먹고 껍데기를 가져와서 이거 원장님 한국 간다는데 어디서 파는지 좀 알아봐 달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생이 보내줘서 1년을 먹어서 당뇨병이 다 낫다고 그러는데 다 나은 거 없고 혈당 검사를 봐도 좋아졌는데, 이걸 동생들한테 비싸다고만 그러지 값도 얘기를 안 하니
도저히 내가 이거를 더 이상 달라고 해서 먹을 수가 없고 내가 꼭 먹어야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마누라한테 택하려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금 간다 소리를 듣고 가져와서 이걸 좀 어디서 파는지 알아봐달래.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CQ라고 써있고 2.3g만 써있어. 아무것도 없어. 회사 주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걸 가져와서 한의사들 친구, 양의사 친구, 약사 친구 또 아는 사람 뭘 봐도 다 모르는데 그 뭔지 모르겠다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렇게 내일 모레 미국을 가려고 이게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그 영감님 부탁하는 거 할 수 없이 그냥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와서 왔다 소리 듣고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 한 그릇 먹자. 그럼 먹더니 그 알맹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이걸 먹고 내 병이 고혈압도 낫고 다 낫는데 정말 이거 먹고 낫는 건지 한번 검증 좀 해달라고 그래. 아 여보 내가 그걸 어디서 파는지 알려고 무척했는데 모른다는데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먹었대 한 8개월 동안. 그랬더니 혈압도 없어져서 혈압약도 끊고 귀에서 소리 나고 어지러운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좋은 거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본 게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얘기 듣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안에 아미노산이 18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귀가 번쩍 떼어가지고 그게 진짜고 하고 잘 쳐다봐서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아미노산이 18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 강의 들으면 다 알겠지만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2가지만 빼놓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 여기 와서 발견이 되니까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갈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장에를 5번이나 가고 회사가 어떤가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그러고 미국을 가서 내가 미국 한의사도 내가 50년 동안 하던 한의원도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사실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왜 왔느냐? 거기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LA가 지역이 넓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오는 만한 거리야. 그런데 유명세가 붙으니까 매일 환자들이 온다는 게 고치지 못할 병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줘달라고 그러고 나는 못 줘주겠다고 그러고 매일 그런 소리, 그런 사람이 하나씩 왔다 가면요 정말 환자 보기도 싫어요. 그럼 환자가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나 찾아와서 진맥을 하면 아 선생님 내가 못 고치니까 가수하면 끝인데 가족들이 전화해가지고 박사님 내가 아무개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돼서 지금 뭐 병원에 도저히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모시고 갈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약 좀 줘달래. 진찰해보면 약 줘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어머니 위로하기 위해서 줘달라고 그래. 그런 것이 싫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반 넘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는 그걸로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쭉 보니까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겠어. 그래 역시 제가 35년, 3년 전에 미국 갈 때하고는 지금이 한국이 많이도 변했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봐도 변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날 믿고 또 임 선생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야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하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학교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라디오 방송을 제가 오래 했어요. 그럼 뭐 별걸 다 물어보죠. 1시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다 하고 가서 그건 맨 마지막에 하고요. 우선 오늘 본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가 50년 동안 한의사 생활하면서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요 행복지수가 한 20가지 정도를 넣는데 딱 2가지를 지배하게 돼. 어떤 사람은 첫째가 건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첫째가 돈이라고 그러고 둘째가 건강이라고 그러고. 건강하고 돈이야.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옛날 같으면 한갑자치 한 나이가 다 지나서 평균으로 쳐도 그러면 요즘에는 한갑자치 한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돈은 잃어버렸다 찾는데 한 달에 1년에 6개월에도 찾을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잊어버리면요 최하 1년 반 내지 2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건강을 70%는 보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복된 자리에 온 걸 축하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뛰는 거 여자 나와? 저 이거 그게 아닌데 문강 그거예요? 저 맨 처음에 문강 자, 아까 보셨죠? 이분이 저 오따니 교수한테 가서 처음에 기자인데요. 갔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시험을 하느라고 이 아미노산 시험을 하느라고 10분 동안 뛰었어요. 10분을 뛰기 전에 재보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게 2.0이었는데 10분 이후에 뛰고서 조사해보니까 3.2가 됐어. 그런데 아미노산을 먹고 3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뛰었는데 2.0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피 속의 유산이 높아져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뛸 때는 2.0이었던 게 3.2였었는데 3.2였었는데 아미노산 먹고 30분 있다가 다시 뛰었는데 2.0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뛸 때는 숨이 차가지고 어떨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뛸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자막이 나왔지만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의사 생활을 했지만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산의 위력을 여러분들한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제가 맨 처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자인데 위장궤양성 염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분들은 먹기만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려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 돼야 대변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먹고 5분 만이면 변소에 가서 쭈르륵 하고 물처럼 쏟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3개월을 아미노산을 먹고 이렇게 통통하게 딴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그러면 내가 한의사로서 이분이 환자로 찾아왔다 3개월에 어림도 없어요. 이 장하고 궤양만 고치는데도 4개월 5개월이 걸려. 왜? 침도 놓고 약도 주고 죽 먹이고 해가지고 낫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미노산 먹였는데 3개월 먹고 이렇게 딴 사람이 됐다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분이 뇌경색증이에요. 요 양반은 욕창. 이 두 분이 1년 반 병원에 입원했고 이 사람은 이 양반은 2년 입원을 했어. 근데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약이 없고 의사들이 고쳐주기 싫고 돈 받아 먹으려고 눕혀놨겠어요? 안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83세인데 못 먹어서 아까 보셨죠? 숟갈로 먹여주는 거. 나중에는 이 양반이 숟갈 뺏어가지고 자기가 또 먹는 거 보시고. 그런데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 손이 펴졌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83살 먹은 환자분을 제가 하늘을 나르는 재주가 있다도 이건 안 돼. 근데 아미노산은 이거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미노산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 70%는 보장받았다 해서 칭찬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달을 먹고 이렇게 숟가락질도 못하던 분이 이런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양반은 욕창인데 2년 동안 누워 있었어. 근데 욕창이라는 게 참 안 나요 저거. 왜 그러냐면 욕창이 생기는 이유가 한쪽으로 들어놓아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꽉 눌려 있으니까 그 살이 썩은 거야. 썩어서 구멍이 난 건데
이 양반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처했는데 이게 영양을 흡수를 해야 나는데 영양이 흡수가 돼야 안 되지.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욕창이 이렇게 근육이 커지니까 커졌는데 2년씩 누워 있었어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메꿔지고 2달 만에 완전히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이 아닌 거면은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나 사실이고 정말로 아미노산을 먹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서 아마 여기에 저를 처음 보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자들 낳는 걸 옆에서 구경해서 이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의아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나느냐? 효과라는 것은 전적인 조금밖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났느냐면요. 저 말 나오기 전에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 벌거지 같은 지뢰 같은 생긴 벌거지가 균이야. 그리고 그 옆에 동그란 게 대실세포라고 소위 말하면 균을 잡아먹는 세포야. 근데 저 양반이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음식 영양분을 섭취 못하고 아미노산을 섭취를 못하니까 그 잡아먹는 균이 활동을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근데 아미노산을 먹으니까 그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마크로파지라는 것은 몸속에 침투한 세균 등을 막는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마크로파지가 아미노산의 힘으로 건강에 대해서 욕탕을 심하게 했던 잡균을 없앤 것입니다. 자, 이게 균이고요. 이게 마크로포즈예요. 그럼 저게 아미노산을 먹고 힘이 생겨가지고 저 균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2달 만에 2년 동안에 욕창에 아무나물을 든 게 아물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양반도 82세 먹은 분인데 똑같은 뇌경색증인데 한 분은 사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했고 이분은 다리가 부어. 이렇게 부어가지고 디디고 쓰려고 그러면 터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못 써. 근데 이것도 보세요. 한 달 먹으니까 이렇게 빠졌어. 2달 먹고 이게 어떻게 해서 빠지는가 하는 거 내용이에요.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좋지 못해서 노폐물이 발에 쌓여서 심한 부종이 생긴 것입니다. ですが皮膚に侵入し足にひどいむくみが生じているのです血流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발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정확하게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전장의 부종이 조금씩 작아진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노폐물이라고는 찌꺼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세포 사이에 가서 분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을 먹으니까 노폐물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가지고 다 걷어서 대변 소변으로 내보내니까 풍겨 빠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뛰었는데도 10분 뛰고서 30분 쉬었는데 안 올라가고 더 뛸 수 있다고 그러고 바짝 마른 사람이 낫고 다 병이 틀리는 거고 증세가 다른데 좋아지느냐.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은 세포의 생성과 교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미노산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세포의 생성과 원료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몇 개나 있나 한번 보시자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세포. 그럼 세포가 몇 개나 되느냐? 60조 개에서 70조 개야.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세포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냐? 모든 세포의 원형질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물론 여기에는 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들어있지만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 원료라는데 이건 뭘로 만들어진 원료냐? 아미노산이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세포가 형성할 수가 없고 단백질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우리 인체의 구조가 모든 단백질이라는 건 생명 유지 활동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근데 이 단백질이 중요한 물질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여기서 볼 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이 더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70%가 물이고 30%가 단백질이야.
단백질 속에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30대 70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60이 지나면 물이 한 60대고 40 정도로 비중이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물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을 잘만 먹어도 병이 안 생기고 고치는데 쉽다 하는 것도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요거 보세요. 머리카락, 뼈, 근육, 피와 살, 신경, 뇌세포, 호르몬, 적혈구, 임파구, 요거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보시자고. 자, 요거는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예요. 2008년도 2월 달에 이 단백질에 대한 게 나와서 내가 그걸 보다가 이걸 여기다 삽입을 했는데, 그럼 단백질이 몇 가지로 우리 몸을 만들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근육, 장기, 안구, 피부, 이게 다 단백질이야. 근데 10만 가지의 역할 분담으로 인체 전부를 만들고 있는 단백질. 그럼 단백질 10만 가지 부속품으로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중에는 체구가 큰 사람은 70쪽의 세포요, 적은 분은 60쪽의 세포고 10만 가지의 단백질은 다 똑같고 10만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 아미노산 20가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단백질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저 꼭대기에 써 있죠. 단백질은 불과 20종의 아미노산이 조합되어 이어진 끈처럼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 여기까지 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의과대학에 가서는 본과 2학년 정도 가야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 반의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불과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우리 몸은 10만 가지의 단백질이 부속품이 돼가지고 몸을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예? 아시겠어요? 어떻게 대답이 시원하는 거 보니까 다 낙색감이구만.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다 벌써 흘렸어?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10만 가지 단백질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예? 아시죠?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뭐냐? 아미노산이 아니고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단백질이 여기에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단백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20가지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한 가지씩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20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8가지, 요게 12가지, 합해서 20가지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CQ 아미노산이라는 건 18가지가 들어있는데 요 중에 2가지만 빼지고 요 8가지하고 요 10가지가 완전히 한 번 먹는데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미노산을 20가지를 이렇게 쪼개서 8가지 이렇게 놔뒀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8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거 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12가지는 없으면 요 8가지가 다 있으면 요 12가지 중에 없는 거는 이것이 만들어서 보충을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나 이 12가지가 다 있고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이걸 보충을 못해. 그래서 필수와 비필수라고 2가지로 나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미노산 중에서 분기사슬 아미노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요 바린이라는 거예요. 요거 2번 요거하고 루이신이라는 거하고 이소루신이라고 요 3가지가 분기사슬 아미노산인데,
저게 간도 좋게 만들고 근육도 좋게 만들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이 물론 이거 다가 작용을 하지만 이거는 분기사실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따 알아야 할 거지만 이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티로신이라는 건 뭐냐면 뇌에 무슨제가 생겼을 때 있는 거예요. 이런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 안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82세나 80세 넘은 영감 할머니들이 1년 반씩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숟갈로 밥 떠먹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아까 결합된 모양만 봤지만 하나씩 결합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 하나의 아미노산이야. 2개, 3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연결된 고리죠. 이 연결된 고리가 아무렇게나 연결되는 게 아니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사람의 하나씩 의사 선생님이 내 몸 안에 있어. 약국도 있고. 그럼 이게 뭐냐면 자연 치유력이라고 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걸 낫게 하는 역할을 하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국은 무슨 뜻이냐? 병이 나면은 무슨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자기가 가서 약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렇게 끼들하게 돼가지고 적으면 적고 뭉치면 뭉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단백질이야. 이건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 개 아미노산이 뭉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여기 이런 분들 뭐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 도령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 단위가 이게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이렇게 뭉쳐지면 이게 아미노산이 아니고 단백질이라고. 여기 보면 단백질이고 아미노산. 요게. 그러면 요게 뭐냐면 사람의 재료예요. 재료. 원료. 가장 기초 원료. 재료. 그 다음에 요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면 요게 뭐가 되면 세포가 돼. 하나의 세포야. 하나의 세포가 되면 이 세포가 여러 개 뭉치면 조직이 돼. 조직이 여러 개 뭉치면 기관이 돼. 기관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미노산이야.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뭉치면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동안에 한 달쯤이나 열흘쯤 밥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왜 밥을 먹는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요 아미노산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야. 하루 3끼.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병이 생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볼 때에 가장 기초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아미노산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줄 믿고 그 다음으로 보세요. 한번 우리가 영양주사에 아미노산 주사라는 걸 맞잖아요. 그 아미노산 주사라는 거는 물속에 아미노산 입자가 들어있는 거다. 조그만 입자가. 아미노산 입자를 뭉쳐놓으면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입자가 생명의 기본단위인데 이 부호가 3가지씩 하나가 아미노산을 표시해줘요. 자, 이건 박재갑 박사님이라고 원자력병원 원장도 하시고요. 중앙의료원 원장도 하신 분인데요. 말씀 들었죠? 요 3가지 부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이야. 아까 우리 아미노산 20가지 다 봤죠? 그러면 요 아미노산을 물에다가 부으면 문을 다 뽑으면 고기 덩어리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아미노산을 먹는 게 아니야. 단백질이라는 고기를 먹으면 그게 잘게 잘라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소화 흡수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간에 피에 가서 있다가 우리 몸 안에서 야 단백질 10만 가지 중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니까 뭘 만들어라. 예를 들자면 손톱도 이거 단백질 변해서 된 거예요. 손톱 단백질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하면 대끄닥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때 아미노산이 제대로 없으면 천차는 손톱이, 그래서 손톱이 찌그러지거나 뽀개지거나 하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양반이 얘기하는 요 3개의 부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물속에다 담근 거를 뽑으면 고기가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기를 먹어가지고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거지, 아미노산을 먹을 수 있는 거는 CQ 아미노산 18가지 그거밖에는 지구상에서 없어요. 다른 거는 다 3가지 아니면 4가지, 5가지 아미노산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것도 뭐 함량이 0.001mm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아미노산 3g짜리에는요 18가지가 우리 몸과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먹기만 하면 아까 같이 그런 그 노인네들 중병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 침 잘 놓고 약 잘 짓고 뜸 잘 뜨고 못하는 게 없는데도 그게 낫지 않는 이유가 뭔데?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은 낫는 이유가 이제 다 끝나면 아시게 돼요. 다 보세요. 이거 다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똑딱한 1초 동안에 50만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그러면 자, 말씀 들으셨죠? 60조 개의 세포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1초 동안에 5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겨요. 그러면 세포가 생기려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아미노산 20가지가 몸에 없으면 그거는 만들어질 때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찌그러진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2번, 10번, 20번, 100번 되면 그때 그 자리가 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거 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박재갑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루에 500억 개가 세포가 바뀌는데 왜 세포가 바뀌느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신진대사라는 게 안 되면 살이 썩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되게 하려면 세포도 60조 개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수명이 다 틀려. 백혈구 같은 거는 1주 내지 3주밖에 못 살고, 적혈구 같은 거는 4개월 살고, 이게 다 숫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틀려. 그럼 그것이 죽으면은 밀려나가고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루에 500억 개 세포가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영양분을 제대로 안 먹어서 400억 개밖에 못 만들었다 하면은 몸이 피로하고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아주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거나 기미가 생기거나 메카니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Q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낫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보세요. 병은 왜 찾아오느냐? 한 100년 살면 되지 왜 병이 오느냐? 세포가 분열돼서 죽고 살기 때문에 세포 죽고 사는 데 따라서 내 수명도 비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건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 단백질 구조 연구로 질병 원인 규명 세길 이렇게 돼 있죠. 이 양반이 유명희 박사라고 해서 여자분인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연구한 게 단백질의 구조 연구로 질병 규명. 아까 단백질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모여서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이 찌그러진 게 들어가면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를 상을 받았느냐? 노벨상, 여자의 노벨상이라고는 노얄 유네스코 상을 이거 타서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로. 아주 대단한 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단백질의 연결 구조가 나빠지면 병이 오는구나. 그럼 단백질 연결 구조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양분을 충분히 내 몸 안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 질병의 원인. 지금 유명희 박사가 얘기한 걸 요대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문제를. 한번 똑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읽고서 점수를 주는데 대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잘 읽었나.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잘 보시고
시작. 네, 잘 읽으셨어. 근데 뭐 썩지 않아서 잘 읽지는 못해. 내가 볼 때는 낙제 점수 겨우면에서 한 60 정도인데, 내가 한 번 저 대구에 갔더니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똑같은 목소리로 읽는지 거기서는 내가 80점을 준 적이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아미노산 하나예요. 요건 완전한 거야. 그럼 여기에는 영양이 부족하면 이 아미노산이 찌그러진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영양이 부족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돼. 여가 이 머리가 꼭 깨지고 여가 잘라져. 이런 것이 단백질 만들 때 수백 개가 연결되는데 이런 게 끼어들어가면 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건강할 때 아미노산 안 먹으면요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충족을 못 시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하루에 4개, 3개씩이라도 꾸준히 잡숴서 드시면 이 몸만의 건강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세포의 정상화. 뭐냐면 이렇게 찌그러졌어. 아까 찌그러진 거 보셨지? 요거는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가 하는 게 답이야. 왜? 유명희 박사가 이게 찌그러지면 병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찌그러지는 게 뭐 때문에 찌그러져? 영양 부족으로 찌그러진다고 그랬지. 일단 찌그러진 거를 영양 부족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주는가 한번 보세요. 다 요것도 한번 읽자고요. 아까보다 좀 낮게 읽어야 돼. 더 못하게 읽으면 낮게 점수 줄 거야. 잘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목소리로 시작. 아까보다는 좀 이만큼 나 이러네. 자, 보세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뭘 먹었더니 아미노산을 먹었더니 이게 사과된대. 그죠? 이게 답아냐? 아까 그 유명희 박사가 이게 찌그러지면 병 된다고 그래서 이게 왜 찌그러지냐? 영양 부족하면 찌그러진다. 근데 아미노산을 먹으면 이 찌그러진 게 바로 잡힌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형태냐? 세포가 1초 동안에 50매가 바뀌는 게 이런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500억 개.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왜 이렇게 아까 찌그러진 게 좋아졌느냐? 요 아미노산을 먹었더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욕창도 2달 만에 낳고 2년 입원했던 게, 또 아가씨가 뛰었을 때 2.0이었던 게 3.2 됐던 게 2.0, 2.0 그대로 됐고,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밥 떠먹여 주던 양반도 이게 쫙 펴져가지고 자기 손으로 떠먹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아미노산이 이 세포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불청객이 하나 와서 호전 반응.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호전 반응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병이 나려면 더 아픈 것 같이 느꼈다가 나아지는 걸 호전 반응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아미노산을 먹고 제가 올해 한 2년 가까이 여기 와서 환자들 취급해 보니까요,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호전 반응이 심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는 아는 사람을 보내서 먹게 할 때 이거를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 호전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호전 반응 그림을 하나 넣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역류성 식도염 호전 반응이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 산이 위로 올라와서 식도를 디게 만드는 병이야. 근데 이게 잘 낫지는 않아요.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안 올라오면 낫는데. 그런데 그 여자분인데 요게 명치 끝이고 이거 배꼽인데요. 하루에 2개씩 4번 8번 하루에 8개씩 실큐를 열흘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양반이 양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이 몸 안에 체류됐던 게 다 위로 뜬 거예요. 근데 이게 밤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잔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희끗희끗한 게 뭔지 아세요? 요거 CQ를 물에다 타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물에다 타서 바르니까 가려운 게 싹 없어지면서 아주 따갑고 시작했다. 그러고서 병원에 간다고 그러길래 가지 말라고 그러고 먹고 나서 이거 다 없어지고 궤양성 위염도 다 났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만약에 이 경우에 나한테 환자로 왔다. 저 50년 한의원을 했지만 이런 피부병은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이건 피부병이 아니야. 호전 반응이야, 호전 반응.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만약에 가세요. 가면 의사가 몰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의사도 몰라. 똑같이. 그러면 뭐 먹었느냐고 물어본다고 우선. 아 그럼 CQ 먹었다 그러면 아 그거 먹어서 독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 나라도 그런다니까. 나도 이거 모르면 급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왜 이런 피부병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먹고 나왔으니까 그거 때문에 나온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절대 병원에 가게 하면 안 돼.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 피부병 약을 먹으면 얼마나 독한 건지 아세요? 몸에.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두면 호전 반응이니까 다 낫는다는 거. 호전 반응 얘기를 잘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네. 알았으면 박수 쳐.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Q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탄생된 동기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시작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요거예요. 누에. 요 안에 보면 번데기가 있는데 번데기는 빼고 요거 한 가지야.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게 CQ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 천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돼서 CQ를 하게 됐느냐? 요게 뭐예요? 수술하는 거죠. 네. 수술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수술을 하면요 한 번 꼬매는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건 네 번, 다섯 번까지 꼬맬 수도 있어. 근데 꼬매는 실이 뭐냐면 CQ야. 명주실. 근데 꼬매고도 한 사흘 있다가 다시 째보면 실이 하나도 없어. 다 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일본의 농과대학교 히라바야시라고 하는 교수가 야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떻게 꼬맸는데 실밥 뽑지도 않았는데 다 살이 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혼자서. 근데 이게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수분해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먹을 수 있게끔 분자가 큰 걸 소분자로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서 입에다만 넣고 있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Q가 탄생이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누에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누에는 뭘 먹고 사느냐? 뽕잎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5번 잠을 자면 그 다음에 씨를 뽑아놓고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누에가 정말 이건 하늘이 준 벌거지입니다. 천충이. 왜 그러냐면요. 한약을 제가 50년을 했으니까 알지만 이거는 똥도 버리지를 않아. 다 써요. 약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먹는 게 뭐냐? 뽕나무만 먹어 뽕나무. 그 뽕나무를 저 본초하게 가면 신목이라고 돼 있어. 뽕나무라고 안 돼 있고. 이 뽕나무는 잎새, 줄기, 뿌리, 껍데기, 심지어는 요즘에 나오는 상한버섯. 이 상한버섯은요 암 치료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시작을 해서 일본의 히라바야시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언제 썼느냐 1993년도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당뇨가 300인 쥐에다가 일주일을 먹였더니 정상 60%가 내려가서 정상이 됐다는 논문을 보고 지금 굿모닝 월드라고 하는 자회사 월드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7년 동안을 연구해서 생산되게 된 게 CQ 아미노산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왜 넣어놨느냐? 여기 여러분들 100% 단백질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요 고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 근데 이건 뭐냐? 동물성 단백질이야. 그런데 지방이 0.1mm도 없어.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
여러분들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지방이 간에 가서 차서 지방간이나 그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전 같은 게 생길까봐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히라바야시 교수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요 25%는 안 쓰고 요 피부로인 75%만 가지고 만드는 거야. 뭘로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100%인데 요거는 이걸로 씨를 뽑을 때는요, 녹이면 25%는 물로 다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요 두 씨야 뭐냐, 이 CQ 짜고 남 짜투레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짜투레기 만들 때는 이미 씨를 뽑느라고 이거는 물로 흘러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1번 CQ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75%짜리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1번 CQ 광고예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세리신은 식용으로 실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피부로인만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 요거 피부로인만 가지고 만들면 75%, 세리신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CQ가 100%고 미국 일본 CQ는 75%예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는 분이 CQ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서 이 광고를 갖다 보여줬더니 그때는 이제 고지를 듣고 일제보다 한국제가 좋다고 해서 먹어요. 지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일본으로 신고해요. 일본에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CQ가 탄생된 게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산학협동으로 이런 시설을 돈을 450억을 들여서 14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해서 CQ가 탄생된 거다. 아시겠죠? 이제 CQ 탄생에 대한 거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은 공장에는 한 번씩들 가보세요. 꼭. 왜 그러냐면 100문은 들어일견이야. 100번 들어도 눈으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해. 그럼 눈으로 100번 봐도 손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입에다 털어놓고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CQ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12가지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생산한 것이 14년 전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으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저 두부하고 시금치, 개고기, 장어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100을 먹었을 때 18%밖에 흡수가 안 돼. 여기 계신 분들은 18%도 흡수 안 되는 분이 많아. 내가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 거는 어떠냐? 먹고 15분 만에 92%가 흡수가 돼. 흡수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럼 아미노산이 몇 가지나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어야 7, 8가지밖에 안 들어있어. 근데 여기는 몇 가지 들어있냐? 18가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건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상상을 못하는 품질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이거를 건강할 때 흡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지키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Q. 그러면 CQ 아미노산이 뭐가 이렇게 좋은 거냐? 우리 몸에는 125,000km 지구를 7바퀴 도를 만한 길이에 혈관이 있어. 다 여러분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게 그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만 이렇게 깨끗하면 절대 병이 안 생겨요. 그럼 이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껴. 그럼 이 콜레스테롤을 뭐가 청소를 해주냐면 그리신, 알라닌, 시스틴, 세린 이런 것이 이렇게 청소를 해줘.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낫고, 아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당뇨병 환자가 되면요 서포선으로 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발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청소해 주니까 발기가 돼서 마누님 옆에 갔더니 마누라가 생과부 노릇하다가 면하니까 남편한테 잘해줄 수밖에. 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좀 없어요? 없어. 자, 그렇게 돼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요 제일 많은 환자들이 이 환자야. 허리 아프고 관절염, 무릎 아픈 환자. 그래서 CQ의 효능에 이거 제일 먼저 집어넣었는데 이거 보시면요 디스크가 이건 정상이야. 이건 조금 손상이 된 거고 요거는 디스크는 손상이 안 되는데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추간판이 조금 튀어나온 거야. 요건 어떻게 된 거냐?
침 맞고 지압도 하고 한약 좀 먹으면 아픈 게 좀 나. 그러다가 또 삐끗하면 또 아파. 이런 정도고. 이거는 뭐냐? 갑자기 들어누워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못 일어나가지고 이건 추간판이 완전히 탈출돼서 이 신경주머니를 눌러가지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술 안 하면 안 돼. 병원에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추간판이 달아가지고 뭐 종이짝처럼 얇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수술을 하는데요. 절대 여러분들 수술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기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조건을 제거시켜주면 제자로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얘기를 그러더라 그러면 그 박사라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엉터리인가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이 집 사정은 저쪽 집에서 어떻게 알아? 저쪽 집 사정은 이 집이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나도 그거 모르는 거 많아요. 그분들 사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안 하고 먹고서 나니까 딱 학원에 선생하다 그만두고 이 사업해서 슈퍼 간 사람이 있어요. 많아. 여러분들 이러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관절염이에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맵긴 한 거예요. 이게 1차. 이 정도 되면 뭐 되면 물을 뽑아야 돼. 부어서. 이렇게 되면 걷기가 힘들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고 피려고 그러면 아아 하고. 근데 이것도 실크아미노산을 먹으면 절대 수술 안 하고 거기다 인조연골 안 끼워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뭐 여러분들 특허가 나왔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전 넘어갈게요. 자, 이 양반이 유 박사인데 고려대학교 여기서 당뇨 치료 효능을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특허가 나왔어요. 자, 특허를 보시면 돼. 특허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특허는요 완전히 임상연수를 한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최하 3병원 이상의 병원에다가 이 아미노산을 줘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들여보내가지고 먹여서 효과가 나야 이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허장을 뭐 우습게 알고 뭐 특허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당뇨 치료 또는 예방 이 먹으면 된다 이 말이야. 뒤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특허장을 여기다 카피를 해서 넣어놨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식후 혈당 조절 꾸준한 섭취함으로써 혈당이 좋아진다고 나왔잖아요. 이걸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은 특허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병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당뇨 환자들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먹거든 이 특허청을 갖다가 갖다 줘요. 이걸 못 믿으면 당신은 평생 당뇨병 못 고친다. 이 지구상에서 평생 약 먹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당뇨, 2번째 고혈압.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게 약이 아니야.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밖에 안 해.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분은요 거의 당뇨병 있는 분이 고혈압까지 겹쳐 있는데 고혈압은 중풍이 걸릴 확률이 40%가 높아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혈압 있는 분들이 이걸 먹어서 혈압을 내리게 하고 혈압약을 끊어야지 안 끊으면 언제 중풍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하도 한의원 할 때 오늘 환자들 못 고쳐줘서 마음에 담고 있던 건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실었어요. 이게 뭐냐면 건선이요, 건선. 건선이라는 게 여기 뻘긋뻘긋한 거 있죠, 이거. 이게 사흘만 지나면요 비듬이 이렇게 떨어져요. 요 안만 나오지 요는 겉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뇌경색증으로 왔다가 30대부터 건선이 있어가지고 72살로 왔는데 이 뇌경색증을 먹었는데 이것까지 다 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먹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간인데요. 간은 여러분들이 지방간을 절대 조심해야 돼요. 이 지방간은 그 병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30대에 있던 사람이 60대 가면 간 경변증이나 암으로 변해요. 제가 50년 동안 해본 결과. 그러니까 지방간일 때 빨리 지방간을 고쳐야 돼요. 그래도 이것도 특허가 나온 거니까 특허를 보세요. 야, 특허에 보면 여기 보세요. 혈중 알코올 분해력, 독성물질에 대한 간보호, 독성물질에 대한 손상 간보호, 지방간 앓는다고 돼. 요거를 다 시험해 본 결과 좋아졌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그 다음에 이건 폐인데요. 요게 아까 보시는 저 적혈구인데 요 안에다가 산소하고 영양분을 담아가지고 피끝, 혈관 끄트머리까지 공급을 해주는 요게 저 공급처인데 요즘에는 폐병은 적은데요. 이 폐가 굳는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폐가 굳는 병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먹고 3개월 만에 폐 굳는 걸 완전히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 굳는 사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지 천식, 또 기관지 확장증, 해소병 씹히 먹으면요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또 여러분들은 낫는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사니까. 여러분들은 낫는다 그러면 의료법 우리가 큰일 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뇌인데 자 이거 다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진다. 만약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시냅스 또한 손상을 입고 끊어지며 그 세포는 기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끊어진 시냅스들은 죽은 신경세포를 버리고 다른 세포와 짝을 지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손상된 뇌신경세포의 역할을 다른 세포가 대신하는 것이다. 자, 뇌는요 1000억 개의 세포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1000억 개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뇌를 자꾸 써가지고 이 가소성 그 시내스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게 해야 되는데 뇌를 안 쓰면 그게 안 되죠. 가만히 있어. 그런 분들이 치매가 많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 한 33년 전에는요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도 치매 환자를 1년에 하나 둘 볼까 말까야. 근데 그것도 거기가 여자인데 요새는 치매가요 남자도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쓰세요. 치매 예방하는 게 여기 이제 저 특허가 나왔으니까요. 이 특허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허는 뇌질환에 대한 예방 및 개선 조성물. 자 여기 보세요. 이 치매가 오거나 파킨스병이 오면요 뇌에 관한 약은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파킨슨병 같은 약은요 오래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다른 기관이 나빠지고 사람이 파죽음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이거 특허를 내가 읽어드릴게. 천연물질 실큐 아미노산의 섭취로 부작용이 없는 파킨슨병. 부작용 아시죠? 얼마나 부작용이 있으면 이런 말을 썼겠느냐고. 여기다 부작용이 없는 파킨슨병 가로해놓고 뇌질환의 일종 치료에 약품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러니 파킨슨병 이런 또 사람이 한 3개월 먹으면 집행도 높고 자기 손으로 밥을 퍼먹어. 이거 밥이 흔들려가지고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질환에 대한 건 아까 티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암 예방.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 분들은요 이걸 먹으면서 치료를 하면 백혈구가 안 떨어지고 머리 같은 거 들 빠지고 기운이 없는 거 줄어들고 그래요. 이것만 먹어도 낫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 얘기 듣지 우리 얘기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도 암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몸의 암세포를 어떤 역할이냐면 아까 욕창 보셨죠? 그런데 왜 안 났어? 그게 안 난 것이 백혈구, 적혈구, T세포, 대식세포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병균을 못 잡아먹었기 때문에 안 난 거죠. 근데 CQ를 먹으니까 그게 힘이 생겨가지고 잡아먹으니까 2달 만에 메꿔졌죠. 그게 바로 이 암을 낫게 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줘서 암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암세포가 있어도 작용이 안 되게끔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실큐 아미노산의 암 치료하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맞는 말. 그러면 아까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이렇게 찌그러진 세포를 실큐를 먹으면 이게 사세포로 바뀌어진다. 그죠? 이거요. 이게 답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큐를 아까도 지금 티로신 여기 뭐 샘플이 없으니까 티로신이라고 하는 걸 여기 보니까 60세 이상 연세된 분들은 하루에 1개씩이라도 꾸준히 잡수세요. 그건 값도 비싸지도 않고. 왜?
그걸 먹게 되면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왜 왔나 하고 어? 또 안방에는 뭐 때문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예? 여기 그런 분들이 지금 훈련들은 거의 다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꼭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실큐도 조금씩이라도 잡숴서 예방을 매일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24살이 정도 됐대요. 뇌성마비로 엄마 뱃속에서 낳을 때부터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먹여주는 거만 받아먹고 있던 사람이야. 뭐 한글이고 뭐고 말이고 뭐고 못했던 사람. 근데 엄마가 얘를 두고 도망을 가서 아버지하고 둘이 산대. 근데 아버지가 품을 팔아다가 CQ를 사다 애를 먹인 거예요. 근데 걔가 정신이 살아나고 말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편지 쓴 거예요. 우리 박정원 부회장님한테. 근데 제가 의사를 하면서요 사실은 이 CQ를 찾으라고 그렇게 해줬었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말이지 애들 왜 이렇게 뭐 덜덜 떨고 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 가정적인 형편만 괜찮으면 CQ 먹이세요. 먹이면 나아요. 이런 아이가 좋아지는데 그런 아이가 안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웨이라는 회사하고 굿모닝 월드하고 두 자회사인데 월드웨이라는 회사는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바이오푸드네트워크, 한남대학교, 경기대학, 충북대학 이런 데다가 다 면역증강, 서울대학, 코레스톨, 바이오네트워크, 한남대학 뭐 이렇게 줘가지고 연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특허 나온 게 뭐냐면 머리 나는 거. 대머리가 먹으면 머리가 나요. 아시겠죠? 그것도 특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고 하나도 없이 8억 3천만 개. 지금 2011년이야. 10억 개가 넘었어요. 내가 한의원에 해보지만 여러분들 공짜로 준데도 안 나면 안 먹어. 한약 먹고 있어요. 공짜로 줘도. 근데 이게 안 나면 이렇게 팔렸겠냐고.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아미노산이 6가지 들어있어. 우리 건 18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보다도 좋은 것이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먹으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죠. 러시아로 수출하죠. 베트남으로 수출하죠. 일본도 수입을 해가요. 자기네 건 75%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100%짜리를 자기네가 만들려면 우리 회사에다가 특허권을 주고 해야 되니까 사다 쓰는 게 나아서 사가는 거겠죠. 내 추측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뺏어서 내가 한 5분만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뭔가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미노산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얻었으니까 본전은 찾았을 거고 이익되는 거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본전 다 찾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만 있으면 병이 안 걸릴 정도로 좋다 하는 건 이제 아셨지? 근데 거기에 또 꼭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하냐? 여기 60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 치매나 파킨스병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첫째, 양추지를 하시고 오복에 하나가 이야 이. 저는 이 이가 전부 제 겁니다. 남의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같은 튼튼해야 아미노산을 흡수할 거 아니야. 잘게 씹어야 고기가 아미노산으로 되는데 덩어리 그냥 생기면요 아미노산이 요만큼밖에 못 빠지고 나머지 다 대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사지를 해야 돼, 잇몸을. 양추지를 하시고 치약을 뱉지 말고 요 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훑으세요. 훑는데 이가 연결된 그 사이를 훑어요. 왜? 음식을 먹다 이런 데가 딱 가시 같은 게 걸려가나 뭐 밥알 같은 게 단단한 게 걸리면 이게 체가 뜨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붓는 거거든. 마사지를 이쪽 하시라고. 그리고 물로 밟고. 그 다음에 오늘 가시다가 당장 사셔더라도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강의해보면 이번에도 대구에 가서 강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통 클리너라고 미국에서는 파는데 여기도 이제 다 팔아요.
혓바닥 긁는 거 사셔가지고 혓바닥을 여기만 칫솔로 걷는 건 소용이 없어. 혓바닥이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언덕이 된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훑어야 돼. 긁으면 첫째 백태가 없어져서 밥맛이 좋고, 둘째 입에서 냄새가 안 나고, 세 번째 입안에 균이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치매가 예방이 돼. 꼭 하세요. 그거를 긁는데 요즘은 보니까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빡빡 긁으니까 피가 나와. 그렇게 긁으면 안 돼. 요거 좀 저 면도칼 같이 안 생기고 두드룩하게 된 걸로 해서 긁으면요 하얗게 나오면, 이렇게 말을 해도 남이 손바닥 속을 보면 그 안에 하얀 게 없어.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긁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요새 겨울이죠. 감기 조심해야죠. 그죠? 그럼 누가 감기 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방을 해야지. 그런데 여기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 갑방 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게 안 되지. 여기 이분 하나밖에는 저기 더 뒤에 또 다 창피해. 여기 내가 볼 때는 60%가 각방 쓰는 거야. 근데 손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각방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끝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체온은 36도 5부야. 이게 36도 5부가 36도가 되던가 35도가 되면 35도에서는 암세포가 춤을 추고 번식이 돼. 그러니까 체온이 얕아지면 죽는 거예요. 24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거의 아래 다리서부터 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24도하고 36도하고는 불과 12도 차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온을 완성시켜줘야 아미노산을 먹으면 효과가 빨리 난다고. 그런데 부부가 같이 안 자면 체온이 36도가 안 되고 35도나 36도 일부러 떨어져. 그 두 분이 같이 자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마치겠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무슨 부부관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마누라가 보기 싫고 때려주고 뭐 죽인다고 하면 안 되니까 때려주고 싶더라도 같이 손이라도 붙들고 자면 체온이 37도가 가까이 돼.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타죠. 여러분들 뭐 갑방 쓰는 분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할 거야. 덩어리가 썰렁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꼭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체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게 몇 시서부터 죽느냐, 3시서부터 새벽 3시 5시 사이에 다 죽어. 그때 얼마가 되냐, 67%가 그때 죽어. 죽는 사람이 100명이면 67명이 그때 죽는다니까. 나머지 33명은 언제 죽느냐, 교통사고로 죽거나 딴 걸로 죽는 거지, 그냥 병으로 죽을 때나 사망할 때는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럼 왜 그럼 그때 죽느냐, 제일 열이 낮을 때가 새벽 3시서부터 5시 사이에가 체온이 1도가 떨어져. 그럼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40% 내지 50%가 떨어져. 면역 기능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벌레가 균 잡아먹는 걸 못해. 그동안에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이 안 끊어지게 하려면 남편을 손을 잡고 자거나 한 방에서 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왜? 37도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7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육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육광선. 그게 뭐냐면은 태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꼭 오늘 여 자리에 왔던 이 생육, 이게 뭐냐, 이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거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게 없으면 죽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태양을 얘기하는 거. 태양. 만약의 경우에 태양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식물도 다 죽어요. 근데 여기에 광선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보나파초, 노줄빨,
7, 7가지 색깔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고 비과시 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태양 속에 뭐냐면은 적외선 하고 또 저 적외선하고 이 적외선은 원적외선하고요 또 저 근적외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적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생육광선. 그런데 여기서 물에다가 이게 36도짜리 물을 하나 한 컵, 여기 물에다가 36도짜리 한 컵, 두 개를 갖다 붙여놨어. 이거 36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36도짜리 두 개를 합쳤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37도가 돼. 요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고 요 남편이 부인을 미워해도 그건 관계없어. 한 방에 자야 돼. 내 얘기 들어요. 나를 시험해 보시려면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봐. 날구준 날 같은 때 혼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몸이 찢어고 일어나기 싫죠. 마누라를 강제로도 끌어다 옆에서 놓고 자고 일어나 보라니까 그런 게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37도가 되면요 온도가 면역 기능이 요 1도 차이인데 5배가 많아져. 5배, 5배. 아 이런 걸 알면은 뭐 밉든 좋든 우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같이 가자 이래야지. 따르면 되겠어? 왜 이 얘기를 오늘 내가 다 강의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가 따르자는 분들이야. 자기 손은 안 들었지만 내가 곤란해라고 하면 다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오셨으니까 본전은 아까 실큐 설명드린 걸로 찾았고 이건 덤으로 얻었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박철규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자, 결론은 요거 보셨죠? 9988-234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이라고 돌아가시자. 이러면 죽자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랬는데 요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 아미노산이 와가지고 99살을 내쫓고 120살. 근데 만들기만 한 게 아니야. 말도 바뀌었다니까. 잘 보세요. 120살까지 팔팔하게 20대 30대처럼 살다가 가자. 네? 진짜가 아니라 가자. 그 다음에 마무리 지을 거는요, 이 아미노산이 얼마나 좋은 거냐. 임신부들이 먹으면요 참 기가 막힌 애기가 나와요. 내가 임신부들 먹여서 애를 낳아봤는데 의사가 제일 치매할 때 뭘 못하게 하느냐, 임신부들 약간을 주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걸 해. 근데 임신부가 먹어도 된다는 거면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아유 나는 암치큐가 안 맞는가 봐요. 먹었더니 암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 그럼 내가 한참 이렇게 눈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아주머니는 세포로 안 돼 있고 그러면 감철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죠. 세포를 좋게 만드는 건데 왜 효과가 없어요? 절대 효과 있는데 아주머니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먹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치매 예방하는 게 보수 덮치고 뭐 장기 두고 바둑 두면 된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치매는 책을 읽으면 예방이 된대요. 그 책을 그냥 읽지 말고 자기 귀에 들리게끔 읽어요. 그 하루에 우리 사업하는데 교육할 때 15분 책 읽으라고 되어 있죠. 15분만 책을 귀를 듣게 읽으세요. 그 치매 예방에 가장 그것 때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근간의 연구 결과예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러고 책을 읽을 때 책도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제일 좋아. 왜 그러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있다 보면 정신이 내가 들어도 내가 헷갈려.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든 책을 읽으셔서 예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0살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자 요거는 꼭 읽어야 돼. 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아미노산은 식품이지 약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려면요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 안 받으시려면 실큐를 몇 개씩이라도 꾸준히 잡수세요. 먹다 안 먹다 이러시지 말고. 내가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 꼭 지키셔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요 실큐 암만 잡어도 암만 잡숴도 체온이 피는 붓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손 붙들고 밉든 좋든 우리 둘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체온을 유지하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손들었잖아요. 네.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뜨거운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식구는 차가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침대에서 깔고 자잖아요. 저는 여름에도 깔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같이 못 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깔고 자고 사모님은 안 깔고 자면 되죠. 아니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아니 침대에서 나는데 요새는 이쪽 온도 이쪽 온도 따로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얘기하기를 우리 따로 살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2층에서 자고 우리 식구는 아래층에서 자고 그러니까 나는 침대에서 자고 우리 식구는 바닥에서 자니까 아래 위층에서 떨어져 자는 거예요. 정이 약속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즘에 침대가 까불로 되는 건 여기는 이쪽에 달려 있고 여기는 이쪽에 달려 있어서 온도가 따로 되게 돼 있대요. 감사합니다.